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거죠. 이때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한다면 보유세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한다면 어떤 집부터 처분해야 하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어영부영하다 세금 폭탄을 맞지 말고 잘 이 영상을 보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이 양도일 현재 기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게 이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해야 합니다. 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보유만 2년 이상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 당시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내 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표로 한번 보면요. 기존에는 주택을 하나 사서 2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 비과세가 됐죠. 하지만 2017년 8.2 대책 때 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산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2년 이상해야 된다라고 하였고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1세대 1주택자인 거죠. 이 주택 하나에 오랫동안 10년 이상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죠. 원래는 새로운 신규 주택을 만약에 취득을 했다고 하면 기존 주택 취득일과 신규 주택 취득일이 1년 이상 벌어져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2주택이 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느 주택을 먼저 하나를 판다고 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써놨죠. 비과세라고요. 근데 몇 년 이내? 이 몇 년 이내에는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이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대신 중과세는 아니고요. 기본세율로 일반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상속주택만 하나 남은 거겠죠. 이 상속주택을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겠죠. 이 비과세라고 하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요건을 정확하게 맞췄을 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은 서울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죠. 공시가격은 약 15억 원, 시세로 22억 원 정도라고 가정했고, 단독 명의이고 만 60세이고 11년째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받은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 원이었고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의 9억 원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의 9억 원이든 어쨌든 공시가격은 9억 원으로 보고, 내년도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0% 인상한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산세와 종부세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농어촌 특별세도 모두 포함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독명의일 경우에 60세 연령공제, 그리고 11년 이 장기보유공제, 이 세액공제도 모두 적용했습니다. 1주택일 경우에는 올해는 59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에 있는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2,715만 원이고, 서울이 아닌,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2,190만 원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가죠. 자, 이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그냥 1주택이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722만 원입니다. 약 12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려 보유세가 6,114만 원으로 올해 1주택을 보유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3,119만 원으로 올해보다 5배 이상 증가합니다. 막상 저도 세금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부세율이 올해보다 대폭 인상되고요. 또 공시가격 마찬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최근에 발표했었죠, 정부가. 이것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는 90%가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9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보다 내년에 조정대상 지역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0배, 비조정대상 지역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5배가 증가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많이 속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셔서 세금 핵폭탄을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6월 1일 보유자, 그러니까 6월 1일 날 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라면 7월과 9월 달에 반반 나오고요. 종부세는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처분의 계획이 있다거나 또는 증여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이 6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되겠죠. 종부세율은 내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이 왼쪽에 보면 이게 과세 표준인데요. 3억 원 하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죠. 하지만 이 3억 원에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별 6억 원을 공제한 이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나머지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이 세율인데요. 0.6%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3% 마찬가지. 오른쪽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들은 내년도에 1.2%부터 최대 6%까지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과세 표준의 이 세율을 곱해보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과세 표준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2주택 이하는 3%, 최고 세율이죠.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의 법인에게는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아예 주택을 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율을 굳이 여러분들께서는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가 되고, 만약에 상속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과세가 된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팔고 나중에 상속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비과세인 거죠. 요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먼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또 그리고 상속받은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아닌지, 이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 세율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종부세 세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면 마찬가지 세금 계산을 해보면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내년도 종부세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세금 계산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비책은 과세 기준일 전에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 보유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매도할 거냐, 아니면 증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 과세 기준일 전에 반드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싶을 때는 이 순서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팔 것인지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그 세금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인터넷 뒤져서 계산해보고 하시다가 큰 세금 폭탄 맞지 마시고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그러니까 신랑도 한 채, 신부도 한 채 이렇게 갖고 있다가 결혼한 거죠. 이럴 때 과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